현대 산업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술을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배터리죠. 두 번째가 이제 모터인데요. 세 번째가 전력에 대한 제어죠. 또 하나는 인베디드 칩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자동차에도 드론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로봇에도 공장에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로봇택시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데이터 센터로 AI 모델을 발전시키는 걸로 다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우주로 가버리겠다. 미국 땅에서 전력 생산의 속도가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주로 가서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을 전기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제조 역량이 이런 일렉트릭 테크 스택으로 완전히 재편된다는 거예요. 샤오미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 스마트폰을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로 회사로 가는데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AI 경쟁을 두고 모델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 뒷단에 다른 인프라에 관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심도 깊게 분석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에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또 조만간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럼요. 2월 25일. 네, 중요한 행사죠, 여러분. 사실 오늘 얘기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는 AI가 모델 경쟁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하고 연결돼서 다양한 서비스들하고 연결되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많은 큰 부분이 커머스, 리테일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어떻게 AI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고 또 거기서에서 선택을 받고 또 어떻게 구매로 연결되는가, 그리고 오프라인에 있었던 산업마저도 어떻게 AI 커머스에서 연결될 수 있는가, 구글이나 오픈 AI는 어떠한 전략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한국의 리테일 업체라든지 이커머스 업체라든지 전반적인 커머스 업체들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장이 2월 25일 컨퍼런스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 링크 신청하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또 저희 고정 댓글에 또 관련해가지고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자 하는데요. AI를 둘러싼 특히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서 보통 다들 뭐 피상적으로 생각할 땐 이 AI 모델 경쟁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뒷단에 있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주목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1월 초에 있었던 CES에서 한국 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알파마요. 그래서 자율주행,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대단히 많은 관심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사실은 CES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는 베라 루빈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젠슨 황이 베라 루빈을 발표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Inference First Economics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인퍼런스의 시대가 열린다. 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베라 루빈이 거기에 적합한 이 AI 가속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베라 루빈의 특징 중에 한 것은 많은 부분들이 블랙벨보다 퍼포먼스, 성능이 몇 배가 뛰었다. 3.5배냐 5배냐 이렇게 뛰었다라 이런 데 관심 갖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동일 퍼포먼스를 10분의 1 전기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젠슨왕이 되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되게 고성능 칩이 전력을 적게 쓴다. 즉 중국은 2024년도 그랬지만 2025년 더 피크를 쳤죠. 무지막지하게 전력을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전력 생산하는 것이 지금 병목에 걸려 있다 보니까 전력을 적게 쓰는 AI 가속기를 출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왜 인퍼런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냐면 AI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잖아요. 하나는 트레이닝, 모델을 학습시켜서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에도 GPU가 많이 쓰였고 지금까지 많은 GPU들은 트레이닝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현실 세계로 가져와서 이용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인퍼런스고 다크 팩토리 쪽에서 예를 들자면 제조 공정에서 AI를 적용하는 것도 인퍼런스인 거고 정말 로봇에다 적용하는 것, 드론에다 적용하는 것, 모든 산업 영역에다 적용하는 것이 다 인퍼런스이기 때문에 이 인퍼런스를 잘할 수 있는 AI 인프라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대고 또 이 인프라라는 것은 뭐냐면 대량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도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작동되느냐.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작년 12월에서 보도한 것은 중국이 미국의 생산량, 전력 생산량이 2배 이상을 지금 넘어선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킬로와트의 가격이 예를 들면 미국이 1달러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중국은 50센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지금 GPU 성능이 미국이 수출 제한을 걸면서 GPU 성능 떨어지지만 GPU로 갖다가
하나 돌릴 걸 2개 돌리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비용은 똑같이 든다는 얘기인 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이 되게 산업 경쟁력이죠. 이거는 AI 학습에뿐만이 아니라 AI를 적용하는 인퍼런스에도 중요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전기차가 돌아가는 것, 여기에 드론이 돌아가는 것, 여기에 로봇이 돌아가는 것, 공장이 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걸 요즘은 전기 기술 스택이라고 얘기하죠.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전기 기술 스택이라는 것들이 지금 충분히 이 묶음으로써 만들어지면서 하나는 저렴한 비용, 그리고 이러한 전기 기술 스택이 확산되면서 빠르게 보급되면서 대단히 속도감 있는 다크 팩토리의 확장, 속도감 있는 전기차의 확산, 속도감 있는 로봇의 확산들, 드론의 확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2026년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값이 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전기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yes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민간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 민간에 갈 전기마저도 수요가 워낙 크다고 보고, 공급은 미국은 쫓아가는 속도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민간에 전이되면서 하우스홀드에 쓰는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이것은 중간 선거를 두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빅테크가 책임져라. 그리고 빅테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빅테크 또한 전력 확보에 나서는 거고,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겠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우리는 우주로 가버리겠다.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워낙 우주로 간다라는 것은 미국 땅에서 전력 생산의 속도가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주로 가서 해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미국 또한 전기 인프라를 어떻게 갖추는가가 지금 중요한 산업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괜히 우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뒤에는 그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이제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대 산업에 공통적으로 전기와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술을 우리가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배터리죠. 배터리 부분이 전기차에도 쓰이지만 특히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B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배터리에 의해서 가는 것, 이 부분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과거의 BESS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쓰였죠. 지금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는데요. 데이터 센터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다크 팩토리에도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BES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한 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보통 모터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모터가 전기 자동차에도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드론에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가죠. 액추에이터라는 걸로 해서 다양한 전력의 모터가 들어가는데, 핵심은 모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 자석이죠. 문제는 이 자석의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중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도 우리나라도 드론 이렇게 멋지게 올라가잖아요. 거기 들어간 자석 다 어디 것 같아요? 중국 자석이죠.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에다 자석 공급 안 하면 우리 드론 못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국산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드론 국산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 스택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가 이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력에 대한 제어죠. 큰 대형 전력을 켜고 끈다든지, 이 흐름을 제어한다든지,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든지, 이런 인버터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자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베디드 칩이라고 해서 이 속에 들어가는 흔히 말하는 토르 칩이라든지 이런 MPU 칩들이라든지 이 네 가지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들이 자동차에도 들어가는 거고, 드론에도 요즘 들어가고 있는 거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공장에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 일론 머스크는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나 지금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가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쫓아하는 건 중국이 잘 쫓아간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가동된 게 뭡니까? 리튬 정제소도 있잖아요. 리튬도 만들어내서 이거를 배터리를 LG 엔솔이라든지 파나소닉에서 가져와서 쓰기도 하지만 자체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번에 이 4분기 어닝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음극 건식 제공만이 아니라 양극 건식 제조도 이제는 성공했다고 해서 4680 배터리가 2년 동안 지연됐던 것을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얘기를 해서 배터리 부분이 있고요. 테슬라가 여러분 모터에 대한 설계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보통 자기가 다 설계한 모터를 쓰게 되고요. 모터가 진화하면서 항상 자석의 함량을, 거기에 들어간 히토리 함량을 줄여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조 능력과 설계 능력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걸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솔라 패널, 이번에 솔라 패널도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면서 뉴욕주에 있는 이 팩토리가 있는 거고, 이 솔라 패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태양광에 의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작동될 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속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물론 이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1000기가와트를 우주에서 생산하고 매년 1000기가와트를 지상에서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0기가와트는 스페이스X가 만들어내고 1000기가와트는 테슬라가 만들어내겠다는데, 여러분 1000기가와트면요 원자력 발전소 1000개예요. 이거를 태양광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계획들을 지금 비전 속에서 움직여내고 있는 거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AI 기술을 위해서 AI 콜로서스라는 AI 데이터 센터부터, 그래서 이번에 XAI하고 스페이스 X는 합병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AI를 움직일 수 있는 모델만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전력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테슬라 여러분 삼성전자하고도 협력하겠다는 AI6 칩도 그렇잖아요. 이 설계 테슬라가 했죠. 그러니까 즉 칩에 대한 설계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칩을 생산을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자신들의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도 생산하겠다. 그래서 제조 공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단히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 투자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 외부에도 팔 생각이 있느냐.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건데 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공장을 만드느냐고 그랬더니, 원칙적으로 파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의 수요가 너무 커서. 이 수요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스페이스X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여기에도 그 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또 지상에도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이 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이 칩이 들어갈 거고, 자동차에도 계속해서 이 칩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다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이제는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로봇택시로,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데이터 센터로 AI 모델을 발전시키는 걸로 곳곳으로 다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택을 완성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현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현대 산업의 요체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전기 기술의 이제 4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국이 실제로 이제 미국보다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뛰어난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4월달에 이제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고서 이제 충격을 받았고, 한국도 대단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다크 팩토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크 팩토리라는 것은 아주 값싼 전기를 이용하여 초극단적으로 자동화를 해서, 예를 들면 공장이 돌아가도 특정 공간은 불을 꺼놔요. 그럼 이거는 100% 자동화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불이 띄엄띄엄 켜 있어요. 이 띄엄띄엄 켜 있는 것만 인간이 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자동화를 하는데, 이거를 대단히 대규모로 진행을 하는데요. 큰 공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모든 목표는 모든 제조 공장을 다크 팩토리화 한다는 거예요. 다크 팩토리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엄청나게 자동화가 된다는 건 그만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BESS가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가졌고, 이 공장에서 돌아가는 전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이 자동화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고, 즉 AI도 다 대부분 요즘 오픈소스로 하기 때문에 이 공장 같은 데서 다 갖다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마치 AI는 비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비료가 뿌려져서 계속해서 이 곡물이 자라들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고, 곳곳에서 다크 팩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제조 역량이 이런 일렉트릭 테크 스택으로 완전히 재편된다라는 거예요. 샤오미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스마트폰 만들었잖아요. 뭐 그전에도 짜잘한 전기 제품들 많이 만들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로 회사로 가는데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단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산업 전반의 하나의 인프라라고 한다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공급망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걸 조합하게 되면은 전기차가 나온다는 거고, 여러분 그 아시는 것지만 이 모터를 잘 만드니까 DJI 드론이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기 위해서 매일 3,000대씩 생산하고 있어요. 이 부품 어디서 갖고 옵니까? 다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BYD도 마찬가지잖아요. BYD 배터리 만드는 능력들이 전기차로 가게 된 거고, 하웨이도 대표적이죠.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중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들도 만들죠. 통신 장비도 만들죠. AI 모델도 만들죠. 샤오미도 여러분 LLM 가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칩 설계하죠. 중국에 있는 요즘 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일렉트릭 테크스택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공통 분모로서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드론으로 간 거고 한쪽으로는 전기차로 가는 거고 한쪽으로는 칩을 생산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모여서 다크 팩토리에서 중국의 전체적인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BESS를 만들고 그래서 작년 2025년 9월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냐면 중국을 전기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릭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로 전기의 나라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회 전체가 하나의 전기로 돌아가는 사회로 재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를 연소시켜가지고 힘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전기가 처음에는 내연기관을 이기지 못했어요. 파워를 못 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전기가 이겼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없애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선박 산업과 뭐 일반적인 제조 산업은 다 독립된 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산업들이 공통 기반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이 공통 기반 위에서 뿌리를 갖고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항공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도 국방 전략을 바이든 행정부부터 계속해서 바꿔오면서 최종적으로 바꾼 것이 뭡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들이 얻었던 교훈은 이제 막 드론 간의 전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배운 건 뭐냐면 저런 식으로 만약에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미국이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6개월 안에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무기 체계를 이러한 일렉트릭 테크스택에 맞춰서 미국도 국방 산업을 변화시키는 거고 여기에 어레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앤드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일렉트릭 테크스택을 공통 기반을 만들어 줄 때 과거에는 독립적인 산업군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공통적인 산업군들이 만들어지면 공통 분모 위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꼽힐 수 있다. 이것이 새롭게 조정되고 있는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중국에서 딱 1년 전쯤이었는데 딥시크를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이 본격 이제 오픈소스 전략으로 간다라는 걸 이제 전 세계인들도 목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중국은 지금 오픈소스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뭐 전기랑 좀 연결이 되는 건가?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비유를 들면요. AI는 두뇌고요. 그리고 전력은 심장이고요. 제조는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두뇌는 심장에서 공급해주는 피가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죠. 두뇌만 뛰어나다고 해서 경제적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뇌는 심장을 필요로 하고 심장 또한 근육이 없으면 또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 박자가 맞춰져야만 한다는 거고 중국은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AI를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오픈소스로 했다는 것은 우리 기업도 갖다 쓰고 제조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GLM 나온 것도 또는 키미 2.5도 되게 좋다고 얘기를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까? 키미 2.5 투자했던 문샷에 투자했던 건 알리바바고 알리바바는 코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똑같이 풀었고 오픈 가중치로 그러니까 키미도 그걸 좀 일부는 갖다 쓰잖아요. 일부는 서로 믹스해서 요건 요거 갖다 쓰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들 특화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딥시크가 발표한 새로운 기술 요만큼을 다른 데도 다 공유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쪽에서 했던 거를 딥시크도 갖다 쓰고 이러면서 서로가 이 생태계가 하나 형성돼서 거대한 중국이라는 곳에서 AI 모델들이 진화하는 거고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80%가 중국 모델 갖다 쓰고 있어요. 왜? 그걸 서버에다 갖다 쓰면 API 비용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뭐냐면 AI를 저렴하게 하면 AI를 누구나 쓰게 한다면 바로 심장과 근육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쪽은 심장도 만들어놨어요. 전기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심장 있고 이걸 제조 원래 있었던 낡은 제조에 새로운 피가 통해버리게 만드는 거고 새로운 힘이 흐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되기 위해서는 AI가 비싸버리면 AI가 접근성이 어려워버리면 심장과 근육이 이 두뇌하고 같이 호흡을 못 맞춘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핵심 제품을 비싸게 팔고 싶으면 이것의 보완제를 저렴하게 팔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 머신 같은 경우 보면 요즘 기계가 엄청 저렴해요. 면도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는 저렴해요. 뭐가 비싸냐면 안에 들어가는 커피가 비싸는 거고 면도 날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보완제를 저렴하게 뿌려내면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을 사람들은 비싸게 쓴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보완제인 거예요. AI를 저렴하게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이 대단히 속도감 있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이제 소버린 AI 전략을 쓰고 있는데 소버린 AI가 아니라 소버린 인프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AI가 있으면 뭐예요?
드론을 띄우려는데 드론에 있는 자석 100%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BES 뭐 제대로 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우리 곳곳에 BES 설치할 만한 이유도 없고 망도 안 되고 속도도 느리고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하는데도 저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인퍼런스 시대가 오면 이 많은 전기는 우리는 어디다 갖다 써야 되며 이러한 스택 자체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체력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가 모델 경쟁이 있다면 모델은 지금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그럼 자꾸 벤치마크를 보면서 우리도 뭐 10등 안에 들었다.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10등 안에 들면 뭐예요? 내일 또 바뀌는 거. 다음 주에 또 바뀌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허리까지 잘하는 이 AI를 빨리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한국에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어떤 사람이 뭐가 좋다. 개발자든 클로드 좋은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클로드가 저희 어머니가 쓸까요? 대중 안 될 거예요. 기업에서는 저는 B2B 영역에서는 클로드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민감한 이 디테일한 차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겐 중요하지 않고요. 이걸 다크 팩토리를 운영하는 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빨리 만들어서 다크 팩토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는다는 거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정책하시면 돼요. 진짜 AI 모델. 네. 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앞으로 1년 남았잖아요. 1년까지 한국은 AI 적용을 스톱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전에 전 중국과 갖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과 갖다 써가지고 빨리 우리도 다크팩토리로 전환하고 한국의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들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이건 장기적 과제라는 거예요. 장기적 과제로 훨씬 좋아지는 게 나왔다. 그럼 대체하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 중국 거를 갖다 쓰면 된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실리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반감을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 시시하면서 다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신 분들 쓰잖아요. 회사에서. 기업에서. 안 쓰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중국 거 온프레미스로 갖다 놓으면 보안 문제도 없고 그걸 뜯어보면서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 이것도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모델이 오더라도 우리 회사의 우리 기업의 보안 문제라는 이런 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제어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가 중요한 거지 위험 없는 이런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학습장과 훈련장을 중국 모델이 제공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중국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미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실익을 얻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양산에 있고 창원에 있는 공장들도 오픈 AI나 제미나이 API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 API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끔씩 제가 질문 던지고 이랬을 때 API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제조 공정에서 계속해서 24시간 AI를 써야 되면 API 비용이 막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는 온프레미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는 중국 모델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 모델은 안 주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여기에서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전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 소버린 AI 개발에 아직까지도 지금 온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요거를 멈추고 인프라 확충을 아니요, 그건 해야죠. 병행을 하자라는 병행해야죠. 그러니까 소버린 AI의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중장기적 과제인 거잖아요. 중장기적 과제 하시라고 해야죠. 그걸 접으란 얘기는 저는 1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거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AI 역량이 커진다. 그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테크놀로지 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년 뒤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AI 인프라는 안 갖추고 있다가 모델이 좋은 게 나왔어요. 자, 적용합시다. 그랬더니 데이터 센터 없네. 데이터 센터에 이룰 수 있는 BESS도 설치하려면 시간 걸리네. 거기 들어갈 전력은 더 없네. 여기 인허가는 더 걸리네. 논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가 없는데 어떻게 뇌가 돌아갈 수 그렇죠. 있는 딱 그 상황인 거죠. 심장과 근육에 AI가 공급될 수 있는 이러한 신경망들을 핏줄들을 혈액들을 다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그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이제 차츰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자꾸 이념적으로 바라봐요. 또는 원자력을 또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테크놀로지를 이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책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 전기차가 이념적이어야 돼요? 전기차는 이러한 일렉트릭 테크 스택으로 가는 하나의 훈련장이고 연습장이에요. 어선들은 왜 전기 어선으로 안 바꿔요? 어선들도 다 바꾸고 전기로 가야 될 전동화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드론도 거기 들어갈 모터가 얼마나 많아. 이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지면 한국에서도 자석을 만들더라도 그럼 이거 만들어서 다 수출해야 돼? 아니죠. 모터를 쓸 수 있는 자석을 쓸 수 있는 수요처를 완전히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만들면 중국 대비 50% 비쌀 거예요.
그래도 정부가 그럼 보조금 한 30% 해주고 20%는 좀 비싸더라도 한국에서 어선들은 국산 쓰는 거를 조금 분위기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능력들을 키워나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산업의 판을 새롭게 짜는 것 속에 AI를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AI 모델만 가지고서 경쟁하고 이거 되면은 그러니까 이 관점이 뭐냐면 핵무기 관점이에요. 자꾸 이걸 핵무기처럼 보니까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돼요. 그 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내면서 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핵무기 만들어서 있으면 뭐 북한 핵무기 있다고 해서 잘 사는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료로 봐서 토양 속에서 다른 곡물들이 자라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접근성을 높여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관점이 아니라 시장적 관점, 경제적 접근이 대단히 해석이 저는 AI를 바라보는 데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잠깐 또 중간 광고 타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리테일의 작동 방식이 변하는 것을 대응을 늦게 해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이커머스의 등장을 보면서 뭐 저거야 뭐 일부 제품에만 한계되겠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달 매년 이커머스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거고 이커머스의 매출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반대로 오프라인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AI 커머스가 나온다는 것은 AI 커머스 방식으로 재편되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AI 커머스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AI 커머스로 가면은 뭔가 오픈 AI나 구글에게 줘야만 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또 여기서는 우리는 물류센터로 전락하는 것 같고 이러한 위험의 요소와 불안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안과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리테일의 패러다임 변화를 우리가 기업에게 이롭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행사가 2월 25일 날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네, 인프라의 전환을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커머스의 전환을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꼭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국과의 그 원가 경쟁에서 저희가 좀 승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지정학적 요소가 있죠. 왜 중국이 자석을 전 세계 90%를 가져왔습니까? 자석을 만드는 데는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염경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논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넘겨버린 거잖아요. 한국도 넘겨버린 거거든요. 초반에는 중국도 엄청난 환경 피해가 있었지만 그 환경 피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 다른 업체는 시도도 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의 공통 묶음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렉트릭 테크 스택으로 변화된다는 거고 이것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제조력이 결정될 거고 그 나라의 국방 안보력이 결정될 거고 그 나라의 AI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작년에 분석했던 거에 따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부품의 80%가 중국산이에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데 여러분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부품은 중국산이 없겠어요? 거기 있는 액추에이터들에 들어가는 모터의 자석은 싹 다 중국산이에요. 전 세계 90%를 중국이 다 만드는데요. 그것을 미국이 가만 놔두겠냐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탈중국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초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서 그 높은 가격을 수용할 준비가 저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을 봐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석이라든지 일렉트릭 테크 스택과 관련된 것들의 수요 시장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 전기차 보급률이 100%다 전기차로 갔을 때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송대전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해결책 없어요. 그런데 이 전기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술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만들게 되면은 관련된 공급망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벤더들이 로봇 벤더들로 변할 수가 있는 거고 수많은 자동차 벤더들 중에는 일렉트릭 테크 스택과 관련된 벤더들로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속에서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제조가 성장할 수 있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목표를 크게 가져야 돼요. 네,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야기를 논의하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그런 이해관계
관계랑 이념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논의가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 노선 1도 동의하지 않고요. 중국 정부 저는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 얘기 들으면 안 돼.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안 돼. 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실용적으로 저는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 정치 노선을 동의하자 또는 중국을 동의하자라는 이런 그 말은 저는 1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전기가 이념적으로 해석돼야 되냐라는 거예요. 트위터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X지만 난리가 났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막 민주화 운동 이루어지면서 역시 소셜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있어. 햇소리잖아요. 독일의 극작가 중에 브레이트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뭐라 그랬냐면 라디오를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 그 얘기한 지 3년 만에 히틀러가 집권했어요. 그리고 게베르스가 라디오 장악합니다. 테크놀로지는 중립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테크놀로지 그 자체가 이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맹아적으로서는 재생에너지나 전기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소들이 초기에는 또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측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반대측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역사는 갖고 있는데 이 둘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 기술 스택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뭐 산업정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기하면 자꾸 에너지 정책으로 보시는데 산업정책을 새롭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에너지가 아니라 산업정책이라는 거예요.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한국의 산업정책은 어떻게 근본적인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통분모니까. 이 공통분모를 어떻게 확보해낼 거고 여기에 역량과 여기에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또 병목은 우리가 무엇인지. 한국도 개별적으로는 잘해요. 배터리 기업 잘하잖아요. 2차 전지 잘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근데 2차 전지를 잘하면 뭐예요? 다 수출하지. 우리는 안 써요, 정작. BESS 한국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한국은 정작 쓰지도 않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 거예요? 지금도 뭐 반도체 전력 갖고 지금 나라가 난리잖아요. 두쪽 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조 기술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아직 그 제조 기술에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어떻게 집어일 거냐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일렉트릭 테크 스택은 이제는 공통 분모고 다 그 위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이 공통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제조도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 왜요? 중국의 다크 팩토리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중국이 그 값싼 인력 경쟁에서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 졌어요. 인도에도 지고 있고. 인건비로는 인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 근데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저렴하고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기반의 공통분모를 일렉트릭 테크 스택으로 만들어내고 이거를 어마어마한 중국의 규모로 만들어내서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몽고는 이제는 전기 생산 지역으로 다 변했잖아요. 그리고 내몽고 지역에 데이터 센터 지금 다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회의 근본 체질을 중국은 값싼 인력에 의한 제조의 국가에서 일렉트릭 테크 스택 기반 위에 있는 제조의 국가로 재탄생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가져오지 못하면 우리의 제조 경쟁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저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의 설계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소버린 인프라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소버린 AI를 해야 되지만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소버린 인프라를 소버린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보너스가 있어요.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 산업의 공통 기반으로 이제 오프라인 커머스의 공통 기반도 AI 커머스로 저는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2월 25일 컨퍼런스다. 그리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커머스 인프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는 다음 컨퍼런스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